저 이제 정치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55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4월 15일에 진행이 되죠. 이렇게 총선 다가오면서 각 당이 공천 작업에 아주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공천 작업이라는 게 인사 문제인 만큼 안 시끄러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친문 방탄복 입은 김남국. 나는 조국이 자랑스럽다라고 밝히면서 출마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는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 정국 시절에서 조국 백서를 작성하겠다라고 해서 거의 필자로 참여한 사람이기도 하죠. 관련한 얘기 한번 들어보고 전문가들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국 대 반조국 이 프레임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검찰개혁 찬성 대 검찰개혁 반대 이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프레임으로 바꿔보면 청년 정치인 도전 대 기득권 정치 패배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열성 지지자였죠.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설명한 얘기인데 근데 이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장윤 변호사님, 실제 민주당 지도부가 생각하는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와 지금 금태섭 의원의 대응 방식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당 내부에선. 저는 조국을 소환하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당 네. 지도부는 그런 사실을 더더군다나 잘 알고 있을 거고 예. 이미 당 내에서 현역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일부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네. 이재정 의원 등이 금태섭 의원을 향해서 금태섭 의원이 최근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이번 선거는 조국 수호 선거 대 그 비조국의 프레임으로 치러져선 안 된다라는 네. 그런 말을 왜 꺼내냐. 이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았냐라고 이제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금태섭 의원 말대로 이 프레임을 금태섭 의원이 거론한다고 해서 이 제기되는 프레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가 조국 대 반조국, 검찰개혁 대 반검찰개혁의 프레임을 본인 입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청년으로서 또 본인이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강서갑 출마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여질 걸 몰랐다면 정치적 감각이 없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본인도 본인 입으로 얘기했듯이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될 걸 알았다면 어떤 당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어떤 출마 이런 쪽에 더 방점을 찍은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계속해서 또 당내에서도 민심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이런 우려와 지적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기사를 보면요.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강성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금태섭 의원을 제명하고 조국 프레임에 대한 걱정을 할 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기사도 좀 실렸어요. 당 게시판에도 김남국 변호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도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저간의 민심과 민주당 핵심 지지층 간에는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오창석 평론가님. 네, 일단은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정확하게 하진 않았습니다. 출마 선언을 하려고 했다가 당 지도부에서 이제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취소를 한 상태고 월요일 저녁부터 이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조국 수호 대 반조국 수호 대 수호의 프레임으로 간다고 했었는데 사실 그날 저녁에 제가 김남국 변호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통화를 했어요. 예. 본인의 의지와는 아주 무관하게 이미 언론이 그렇게 짜버린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했었는데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이 프레임에 빠져드는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네. 일단 김남국 변호사가 그런 프레임을 짰고 반조국 수호를 위해서 나갔다, 조국 수호를 위해서 나갔다 이런 건 아니란 걸 분명하게 좀 밝혀두는 바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은 왜 강서갑이었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입당을 했을 때 영입인재 형식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예. 김용민 변호사와 김남국 변호사 두 명이 입당을 했는데 이 당시에 입당을 할 당시는 당 지도부와 모든 걸 상의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 금태섭 현역 의원 지역구에는 추가 공모가 뜬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지원할 수 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 김남국 변호사만 조명을 받고 있는데 예. 강선우 부대변인 역시 현재 예비 경선을 신청해 둔 상태입니다. 강서갑이요? 네, 강서갑에.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 혼자 신청한 것이 아니에요. 추가 공모가 떴기 때문에 그 후에 추가 지원한 사람 여러 명이 있습니다. 현재
금태섭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예비경선 네. 후보자가. 그렇다면은 이 4명 중에 나머지 2 후보는 전혀 조명되지 않고 김남국 변호사만 몰아가는 것 역시 김남국 변호사에게는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당원 게시판 얘기를 하셨는데 당원 게시판의 이야기를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민주주의 공론의 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은 강서갑의 본 후보가 되는 누구든 조국 수호를 위해서 나갔다라고 했을 때 강서갑 지역구 주민들의 마음을 잡을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겨우 해봤자 예비경선이라는 이거죠. 네. 그러니까 예비경선에서는 그 어떤 얘기를 하든지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어떻게든 붙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지지자의 이야기지 지지자들이 강서갑에 나가서 조국 수호하면서 강서갑의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라. 이 뜻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만약 김남국 변호사가 금태섭 의원과 당내 경선을 벌인다. 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50%대 50% 구성해서 네. 진행하잖아요. 그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8대2 정도로 금태섭 의원이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4년 전에 출마를 해봤는데 네. 일단 예비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현역 의원이 굉장히 유리한 것이 그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을 이미 알고 있고요. 네. 권리당원의 명부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전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한 명 한 명 만나서 번호를 받아서 자신을 알려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동아일보도 관련 소식을 실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커지는 조국 내전 파열음. 그런데 박용진 의원 있죠. 민주당 내에서는 뭐 주류 의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민심이 차가워지는 것 실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표께서도 뭐 여러 사람 만나면 관련한 이런 여권 내에서의 조국 프레임에 따른 분열이 여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상당히 불리하게 그런 프레임이 작용하는 거죠. 예. 지금 뭐 대구에서 뛰고 있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예. 대구 주민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지금도 조국이래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한테 마음에 빚있다는 그 네. 말을 대구 주민들이 계속 얘기해서 선거운동 못하겠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왜 2016년 그 새누리당의 예. 진박 공천 파동에서 거기서 왜 못 배우나 모르겠어요. 예. 지지층이 단결할수록 중도층은 멀어지거든요. 예. 그때 2016년에 진박 마케팅 하면서 그때 정두원 의원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서대문에 나오면서 대구에서 한마디 할 때마다 내 지역구에서 표가 수천 표씩 우수수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네. 극렬 지지자들이 뭉칠수록 중도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국 수호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할수록 저는 중도층은 자꾸 멀어져 가서 이번 선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강서갑이 물론 뭐 김남국 변호사는 억울하다고 하겠지만 네. 왜 강서갑이냔 말이죠. 예? 금태섭 의원이 지금 그 찍어내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네. 공수처 그 반대하다가 기권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조국에 대해서도 또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괘씸죄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나왔는데 정봉주 전 의원이 출마하려다가 또 미투 관련되고 해서 출마 못하게 되니까 네. 다시 대항마로 들어가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누구를 상징해요? 조국 수호를 상징하잖아요. 서초국 집회, 네, 네. 서초동 집회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서 보기는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으로 짜지는 거죠. 근데 이 프레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한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네. 친문 극렬 지지자들 예. 자제를 요청해야 돼요. 네. 총선 얘기하더라도 총선 좀 끝나고 얘기하줘라. 이래야지 지금 떠들면 떠들수록 중도층은 자기가 지지하는 층이 부끄러울 정도면은 지지 안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뭐 본인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동아일보에서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안희정계와 박원순계 후보들도 공천 과정에서 대거 배제하면서 2016년에 뭐 친박, 진박 공천이 있었다면 지금 여권에서는 진문 공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뭐 이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현역 의원들이 있는 곳을 포함해서 출사표를 던졌고 서울 광진을의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과 대항마로 나서게 됐는데
이런 진문 공천 논란이 우리 윤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2016년에 진박 공천과 같은 이미지로 다가오시나요, 이재진 교수님?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 부분에 좀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단체, 특정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하고 다른 것은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취합이 되고 그 취합이 된 의견이 정책화될 때 그 정책에 있어서 소수자의 의견이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정책에 보다 더 완결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당의 차원을 떠나서 네. 이 소수자의 의견이 중시되고 다양성이 보장이 되는 정당 문화가 뭐 미래통합당이든 아니면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어느 당에도 다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특정한 세력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특정한 세력화와 관련돼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래서 예. 2016년도에 공천에서도 여러 가지로 뭐 국민 완전 경선제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양당이 노력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저 모습은 2016년도 당시 새누리당의 데자뷰 같이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사가 한 걸음도 앞으로 진일보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서 저는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앙일보도 이 여권의 공천 잡음에 관련한 기사를 썼는데 다른 신문에서 보기 힘든 기사를 봐서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권양숙 여사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데 신경민 현역 의원에게 영등포 을 공천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라는 궁금증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관련한 내용은 이겁니다. 이 자리에 김민석 전 의원이 영등포 을에 신경민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는데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뭐 충분히 경쟁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니까 신경민 의원이 자신과 조금 친한 권양숙 여사에게 찾아가서 현재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하니까 권양숙 여사가 이런 요지에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물론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통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이런 가능성 충분히 있겠죠. 이 기자가 뭐 그 팩트 체크를 했을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런 말을 기자한테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의도가 있는 거죠. 이제 네. 본인이 경선을 이제 치르는 것에 대해서 신경민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 상당히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도 그럴 것이 아마 이제 당규상에는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은 이제 컷오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좀 강경한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 또 예외 규정 또한 이 당원 당규에는 규정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천을 이제 관리하고 심사하는 주체들이 구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쨌든 예비 경선에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네. 건전하게 그리고 상호 어떤 뭐 정책과 어떤 이런 본인들의 소신으로 경쟁을 해가면서 후보로 이제 서면 되는데 지금 권양숙 여사를 이제 좀 소환하면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다분히 좀 의도가 있는데 그렇게 국민들 마음을 또 유권자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고 보긴 좀 어렵지 네.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 노무현 정신을 오늘의 키워드로 뽑았는데 김남국 변호사도 노무현 정신을 기치로 출사표를 던졌고 권양숙 여사도 뭐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이니까 다시 한번 소환이 된 느낌인데 그럼 진짜 노무현 정신에 맞는 정치적 행보라고 보십니까? 오창석 평론가님. 글쎄요, 뭐 일단은 노무현 정신을 지금 현 시대 정치인, 특히나 민주당 계열에서 얘기하지 않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각자 네. 다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지금 일단 노무현 정신 같은 경우는 일단 거대 권력에 대한 저항, 언론에 예. 대한 개혁, 그리고 지역구도 타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공천 잡음이라고 얘기한 부분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예비 경선 과정에서는 어느 지역구나 저런 공천 네. 잡음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신경민 의원과 김민석 전 의원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서 여기만 주목을 받고 있지 사실은 부산이나 이런 다른 부분에서도 공천 잡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원팀을 선언하자라고 하는 자리에 두 후보 둘 다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 인지도 때문에 지금 공천 잡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비 경선에는 어느 지역구나 저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권양숙 여사를 찾아갔다고 해서 권양숙 여사가 절대적으로 누굴 지지한다라고 보기 또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살아전 생전에 김민석 전 의원에 대해서 김민석 의원의 어떤 충정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이런 정도의 멘트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물론 이걸 반대편 김민석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김민석 네. 전 의원의 지지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한다라고 또 막 갖다 쓰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뒤에 있고 누구 정신을 따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결국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한테 맡겨놓는 것이 지금 예비 경선 상태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 김민석 전 의원이 2002년 이 민주당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전 의원 쪽에 합류했었던 거에 대한 친노의 앙금이 좀 남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대통령의 청와대 대변인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시절 지금 대변인을 했던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뭐 어느 지역에 나갈 거냐라고 상당히 궁금한 게 많았는데 결국에는 보수 잠룡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미 둥지를 틀고 있는 서울 광진을로 정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의 어쩌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장의 반응 어떨까요? 뭐 광진이 추미애 지금 장관이 네. 오랫동안 했던 데죠.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이 또 지난번에 그 종로에서 낙선하고 나서 오랫동안 텃밭을 가렸던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네. 오세훈 시장하고 붙은 쪽에 굉장히 빅매치가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네. 저는 그렇게 빅매치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빅매치가 되려면은 예. 이 정치 1번지 예. 앞으로 저기 당락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의 파급 효과가 커야 되고 또 당락이 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승부가 긴박해야 네. 되는데 조금 저 빅매치라고 하기는 조금 싱거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선 고민정 후보가 예.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했는데 아직 뭐 어떤 정치를 보여주겠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나온 게 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 싸움은 좀 재미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튼 이 역대 광진구 선거 결과를 보면 총선 19대 총선 2012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추미애 후보가 당시에 55%를 얻었었고 지난 선거에서는 여튼 광진을은 현재 여권 편을 많이 들었던 곳이니까 그런 강세를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가서 살려서 바람을 일으켜보자 이런 심산이 아니었을까라는 판단도 들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진을은 잘 아시는 것처럼 15대 우리 추미애 현 장관이 예. 15대 이제 국회에 들어왔었던 1996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계속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추미애 의원이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예. 중간에 한번 17대 때 본인이 이제 그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아서 당시 우리당 후보가 한번 예. 국회의원이 된 적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부분 다 민주당에 유리했었던 지역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고민정 후보 입장에서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다. 특히 예. 지난 우리 19대 대선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44%가 나왔으니까 전국 평균 득표율에 비해서 약 3% 정도 더 높게 나왔었던 네네. 지역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고민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지역과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사실은 우리 윤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역 선거가 아니라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혹은 네. 문재인 대 오세훈의 정책, 오세훈의 선거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것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질지를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러면 생각합니다. 광진을이야말로 정말 이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줄 거냐 아니면 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할 거냐 이런 정권 심판론 성격이 굉장히 강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